안녕하세요. 내 몸 UP데이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오래가는 마른 기침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기침, 그 놓치기 쉬운 원인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기침이 2달 넘게 계속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기침이 오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래도 없는데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자꾸 나오시나요? 밤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더 심해지지는 않나요? 병원에 가도 감기약, 기침약만 받아오는데 좀처럼 낫지 않는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침은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방어 기능입니다.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자극이 있을 때 몸에서 이건 위험해, 제거해야 해 라고 알려주는 신호죠. 일시적인 기침은 오히려 우리 몸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8주, 즉 2달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단순한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기침을 만성기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만성기침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은 이런 기침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마른 기침의 다양한 원인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마른 기침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감기,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천식, 폐렴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둘째, 소화기 질환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인후두염이 대표적이죠. 셋째, 심장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부전 같은 질환도 기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넷째, 외부 자극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흡연, 찬 공기, 미세먼지, 황사, 화학물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죠. 다섯째,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중에는 기침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ACE 억제제라는 고혈압약은 마른 기침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 중에서 50대, 60대 분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2가지 원인을 오늘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하지만 매우 흔한 원인들이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놓치기 쉬운 원인은 바로 역류성 인후두염입니다. 역류성 인후두염,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역류성 인후두염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온 경우입니다.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를 지나서 더 올라와 목구멍, 즉 인후두까지 도달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왜 놓치기 쉬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슴이 쓰리거나 속이 쓰린 증상 없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식도염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인후두염이 생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인후두 점막은 식도 점막보다 훨씬 더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식도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약한 역류에도 인후두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즉, 속쓰림 없이도 목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류성 인후두염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른 기침이 계속되고 특히 식사 후에 더 심해집니다. 목소리가 변하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심해요. 쉰 목소리가 나기도 하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누웠을 때보다 오히려 낮에 서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 내용물이 중력에 의해 식도와 인후두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식사 후에 기침이 심해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불편하다면 역류성 인후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이 자주 아프거나 목을 자주 가다듬게 되는 분들도 이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놓치기 쉬운 원인은 축농증입니다. 축농증은 코 속과 코 주변의 부비동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축농증 하면 보통 코가 막히고 노란 콧물이 나오는 것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때로는 다른 증상 없이 마른 기침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인후두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을 의학적으로 후비루라고 부릅니다. 후비루가 있으면 목이 간지럽고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기침이 심해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에 가래가 약간 걸린 느낌이 든다면 축농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아프거나 코를 풀었을 때 노란색이나 초록색 콧물이 나온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축농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 뒤에 기침이 심해진다면
이 역시 축농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질환, 즉 역류성 인후두염과 축농증 모두 병원에서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가 진단만으로 치료하기는 어렵고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충분한 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좀 나아지면 약 먹기를 중단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역류성 인후두염은 최소 3개월, 심한 경우 5-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후두 점막이 매우 예민해서 완전히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축농증 역시 완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류성 인후두염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식도와 인후두를 자극합니다. 둘째, 과체중이라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복부 비만은 위에 압력을 가해 역류를 악화시킵니다. 셋째, 술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 역류를 촉진합니다. 넷째, 식이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짠 음식은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초콜릿, 커피 등 카페인 음식도 줄이세요. 카페인도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식도 괄약근을 약화시킵니다. 유제품과 탄산음료, 민트류도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탄산음료는 위를 팽창시켜 역류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섯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3시간은 기다리세요.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역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섯째, 베개를 높여서 상체를 약간 올린 상태로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이 역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는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고 취침 전 3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축농증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꾸준히 하세요. 코 세척은 코 속의 이물질과 염증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코 세척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코 세척기나 네티팟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한 공기는 코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 1.5-1리터, 약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넷째, 담배 연기, 미세먼지 등 자극물질을 피하세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꼭 코 세척을 해주세요. 다섯째,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세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 등이 대표적입니다.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실내 청소도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와 함께 할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첫째, 기침이 8주 이상 계속될 때는 꼭 병원에 가보세요. 둘째, 기침과 함께 호흡 곤란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기침할 때 피가 나오는 경우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넷째,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갑자기 감소했을 때도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밤에 심한 발한이 있을 때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섯째, 기침과 함께 고열이 지속되거나 가슴 통증이 있을 때도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50-60대는 기침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생기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침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침은 우리 몸의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몸이 보내는 SOS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은 오래가는 마른 기침에 놓치기 쉬운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역류성 인후두염과 축농증,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기침이 오래 간다면 이를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황혼기에 더욱 그렇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건강의 소중함을 이제는 느끼실 겁니다. 작은 관심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 못 이루는 밤, 숙면을 위한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내 몸 UP데이트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